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37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평범한 교사 출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럭저럭 괜찮은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적금, 그리고 집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합쳐 약 10억 원의 자금이 있었거든요. 연금과 함께라면 충분히 편안한 노후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매달 400만 원이 넘는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모든 것은 2022년 가을,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부에서 밀어주는 최고의 투자 상품이 나왔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어떠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평생 주식도 펀드도 해본 적 없는 보수적인 성격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설명을 들을수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투기가 아닙니다. 마치 아파트를 사서 임대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다만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호텔 같은 숙박시설일 뿐이죠. 운영은 전문 업체가 맡고 선생님은 매달 300만 원의 임대료만 받으시면 됩니다. 300만 원, 제 연금이 월 180만 원 정도였으니까 합치면 480만 원. 이 정도면 정말 여유로운 노후가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건물 가치는 계속 오를 거라고 했고 나중에 되팔 때도 손해는 전혀 없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청약 경쟁률이었습니다. 47대 1,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계약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줄에 섰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계약서를 받아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운영사는 모관광개발디라는 이름의 제법 큰 회사였고 건설사는 지역에서 유명한 업체였거든요. 임대료 보장 계약서에는 월 300만 원, 연 3,600만 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던 점도 있었어요. 계약서 곳곳에 작은 글씨로 된 조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단, 객실 점유율이 70% 이하일 경우, 정부 정책 변경 시 같은 문구들이요. 그때는 그냥 법적 보호 장치려니 했습니다.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퇴직금 6억, 적금 2억, 그리고 집을 담보로 잡고 받은 대출 2억까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쏟아부은 거죠. 건물이 완공되기까지는 1년이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건설 현장을 지나가며 저 건물에서 곧 매달 300만 원씩 나올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2023년 7월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8층짜리 건물에 80개의 객실. 1층에는 카페와 편의점이 들어올 예정이었고 2층부터 8층까지는 모두 숙박 객실이었습니다. 보기엔 정말 그럴듯한 호텔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개업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투숙객이 거의 없었거든요. 80개 객실 중에서 하루 평균 2대 3개 객실에만 손님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10개를 넘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더 심각한 건 1층 상가였습니다. 카페도 편의점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았고 교통도 불편했거든요. 첫 달 임대료를 받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300만 원은커녕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운영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성수기가 오면 손님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들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곧 나아질 겁니다. 2개월째, 3개월째. 여전히 임대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받는 건 매달 400만 원이 넘는 대출이자 고지서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2023년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거예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사용을 금지한다. 위반 시 공시가격 대비 연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 객실의 공시가격은 약 4억 원이었습니다. 연 20%면 8천만 원이에요. 만약 제가 그 방에서 살면 매년 8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거였습니다. 더 절망적인 건 이 규정으로 인해 매매도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점이었어요. 누가 이런 제약이 있는 부동산을 사겠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저와 같은 피해자들의 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퇴직금 8억을 전부 날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갈 곳이 없어요. 70세인 제가 다시 일을 찾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구인 광고만 봅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자겠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3번이나 갔습니다. 모든 글이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 역시 그때부터 잠을 못 자기 시작했거든요. 매각을 시도해 봤습니다. 분양가 10억 원짜리 객실을 8억에 내놨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7억, 6억, 심지어 5억까지 내려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녔지만 대답은 똑같았어요. 이런 건 거래가 안 돼요? 누가 사겠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버린 거였어요. 운영사는 3개월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오관광개발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회사는 사실 직원 10명도 안 되는 작은 업체였어요. 건설사는 저희는 건물만 지었을 뿐, 운영은 책임질 수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걸어봤자 실익이 없다고 했어요. 이미 운영사는 망했고 건설사와의 계약서에는 운영 리스크에 대한 면책 조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그제야 제대로 계약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작은 글씨로 된 모든 조항들을 말이에요. 정말 치밀하게 그들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객실 점유율 70% 미달 시 임대료 지급 불가. 정부 정책 변경으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부담. 불가항력적 상황 시 계약 해지 가능. 모든 리스크는 저희가 떠안도록 설계된 계약서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37년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조심하라, 의심하라, 쉬운 길은 없다고 가르쳤던 제가 왜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까요? 아마도 나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70세가 되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조급함,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저를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장이라는 단어의 마력도 컸어요. 보장된 수익, 정부 보장, 안전한 투자. 이런 말들이 저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지금 저는 매달 400만 원이 넘는 대출 이자를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연금 1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72세인 제가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합니다. 하루 6시간씩 월 12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래도 부족해서 주말에는 주차장 관리 일도 해요. 제 아내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제는 약값도 아껴가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죄스러워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에 보장된 수익은 없다는 것. 만약 정말로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면 왜 저 같은 일반인에게 그런 기회를 줄까요? 금융회사에서 먼저 다 해버리겠죠. 둘째, 정부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지라는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은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 있어요. 셋째, 분산 투자의 중요성. 저는 평생 모은 돈을 한 곳에 몰빵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다.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절대 모든 돈을 한 곳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것. 작은 글씨 조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독이 될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조급함은 금물이라는 것.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한정분양 같은 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짜 좋은 투자는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줍니다. 여섯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는 것. 저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 결정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 아들이 자버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라고 했던 말이 맞았어요. 일곱째, 나이가 들수록 더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70세에 망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지금도 전국에는 저와 같은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피해자들이 수천 명 있을 거예요. 모두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털어서 투자한 분들일 겁니다. 우리가 당한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정부에서 투자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자들을 노린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해요. 또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더 늘려야 합니다. 운영사가 망하면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현재 시스템은 너무 불합리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투자 교육, 금융 교육이 더 활발해져야 해요.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일터로 나갑니다. 72세의 몸으로 택배를 나르고 주차장을 관리하며 살고 있어요. 젊은 아르바이트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하는 게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지만 살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당한 경험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서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도 노후 자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발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보장된 수익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시고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 투자는 신중하게 분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조언도 꼭 들어보세요. 저는 비록 실패했지만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